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복유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평소에 늘 즐겨하는 강의 중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제한이 20분이라 그러니까 20분에 맞춰서 그걸 편집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선택이다. 뭐 행복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는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얘기입니다. 어느 유행가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다. 내가 겪어보니까 70평생 사람 겪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인생이 그런 것이다. 아, 그럴 걸 그랬다. 이런 얘기 있어서 그런 얘기가 여러분 좀 도움이 된다면 그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굴 만나느냐? 그게 운명이거든요. 좋은 부모,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아내, 좋은 남편, 특히 좋은 강사, 또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다 중요한 만남이죠. 그 만남 중에서 그게 운명인데, 그 만남이 운명인데 사실은 운명이 선택이라 그러지만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운명입니다. 사실은 태어나는 시기를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난 것이 뱃속에서 누구인가 난 아프리카, 난 아메리카, 난 재팬, 난 러시아, 난 차이나, 오니 코리아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나는 남자 깊다 여자 깊다고 얘기해 본 일 없잖아요. 내가 모시는 부모가 그대를 나의 부모를 인정하노라. 부모를 인증서 써준 일 없잖아요. 내가 가진 내가 기르는 자식이 과연 내가 원하는 자식이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들 만나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선택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선택이 행복하려면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직업. 왜 직업이 중요하냐? 직업은 돈이잖아요. 돈을 벌지 않고 살 수 없으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학교 가라고 다그치는 거고 자격 따려고 노력하는 거고 모든 게 돈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이건 내가 보니까 뭐니 해도 가족을 정하는 배우자예요. 배우자.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보니까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할 때 우리 집 사람이 중학교 때 제가 만났어요. 10년간 관리했습니다. 무균 상태에서 접수했습니다. 47년 됐습니다. 장가 잘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랑 운동을 갔는데 친구 자동차가 엄청 크고 예전에 좋은 거예요. 우리 또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내 생각엔 그 친구가 훔쳤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 어디서 훔쳤어? 이렇게 물으려다가 차마 말 못하고 너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사줬어. 아니 네 마누라 그렇게 막 억대 돈 자동차 탈 정도야? 물어보진 않고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제 친구 돈 많으냐? 저 친구 처갓집 부자냐? 그랬더니 너 몰라? 몰라. 처가가 빌딩이 몇 개 있는 부잣집이래요. 그 집에 무남동녀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년 전에 장이 죽었대요. 지금 장만 안 하면 돼. 장모도 병들어 곧 죽는데. 이거 대박 아닙니까? 대박? 아, 난 그 순간에. 근데 내가 보니까요. 그렇다고 그 친구가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럼 뭐냐? 우린 공통적으로 행복을 위한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이 뭐냐면 바로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가치관이 무엇이냐? 인생관이 무엇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인생과 가치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는 것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생. 인생이 뭐냐를 연구한 학문이 철학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뭐냐? 많은 사람이 연구하지만은 결국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아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거다. 일생이다. 한 번 태어난 일생인데 일생인데도 그 인생이 핸디캡이 많더라.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인생은 연습 게임이기 때문에 바로 본 게임으로 가기 때문에 돌아보면 후회될 일이 많다. 그때 그 여자를 만날 걸, 그때 그 남자를 남편으로 삼을 걸, 그때 그 학교를 갈 걸, 그때 그 땅을 팔지 말 걸,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을 걸, 껄껄거라는 거, 그것이 인생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생애를 후회 없는 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린 매일 자기 삶은 어제가 있고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잘못된 과거라도 오늘 고칠 길이 없습니다. 고칠 길이 없는 역사를 고치겠다는 사람이 일본에 있잖아요. 역사는 고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고치겠다고 나오면 우리가 되는 거죠. 과거는 오늘을 삶은 거울이기 때문에 다만 오늘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만드는 과거는 토양분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의 삶이잖아요. 오늘의 삶. 오늘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 오늘은요,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만은 적어도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제일 필요한 것이 자기 자신의 육체 양식보다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양식이죠. 지식이에요. 정보예요. 이걸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남보다 한 발짝 앞선 정보, 남보다 한 발짝 앞서 있는 지식을 갖지 않으면 남의 도움을 두고 살아가는, 남에게 도움만 주는 삶을 사는 거지 자기가 제대로 못 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미래지요, 미래.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는 미래는 어떤 것도 누구도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왜냐? 미래로 가면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을 가는 과정에 지내간 건 무조건 어떤 것이든 다 감사하자는 겁니다. 오늘 닥친 일은 무조건 만족하자는 겁니다. 오늘의 불만을 가지면 영원히 불만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오늘은 만족하자. 그 대신에 우리는 희망을 갖는데 미래 꿈을 갖자, 꿈을. 그러니까 미래를 소망을 두고 살면 오늘의 설사 좀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아파트가 전세다, 내 집 사면 될 거 아니야.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중학교 가면 잘할 거 아니야. 지금 집이 작다, 벌어 크게 살도 될 거 아니야.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살면 인생은 풍요롭게 살 수가 있다. 우리는 그 미래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못 갔을 때 농사질 적에 고등학교 가는 꿈을 꿨고, 고등학교를 신부배달하면서 야간학교를 나온 다음에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그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죽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게 접니다. 그날 저녁에 내가 눈물 흘리고 울면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로만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았나? 아버지는 왜 나를 대학도 안 이렇게 낳았나? 아버지는 왜 이왕 하려면 면장, 군수, 도의사, 국회 이런 거 다 두고 하필 이장 하나? 여자들한테 편지 보내면 해답이 안 오나? 이럴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만 말짱한 거 보고 그때 생각한 것이 나는 쓸모가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때 가진 꿈이 거기서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꾼 겁니다. 공무원 꿈 때문에 결국에는 공무원이 됐고,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3급까지 가면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기쁨을 누리고 꿈을 이뤘고 해서
근데 막상 공무원을 나오니까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누렸던 영광 다 직업에 쓰고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택한 길이 뭐가 되겠느냐? 명강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강사가 되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우리 국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가가 도대체 국가는 뭐냐? 그래서 제가 국가에 대한 국가관을 갖게 된 것은 우연히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애절한 역사가 임진왜란인데,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가운데 1594년 1월 20일자 난중일기가 저의 가슴을 딱 쳤습니다. 살을 에이듯이 추운 날이다. 옷없는 병들들이 움츠러져 떨고 있다. 군량은 바닥이 났다. 군량은 오지 않았다. 그 무렵 조선 백성의 참상은 땅 위에 지옥을 이뤘다. 부자가 서로 잡아먹고 부부가 서로 잡아먹었다. 뼈다귀를 길에 내버렸다. 굶어 죽은 송장이 길에 널렸다. 한 사람이 새로 쓰러지면 줄인 백성들이 달려들어 그 살을 뜯어먹었다. 뜯어먹은 다리도 머지않아 죽었다. 여기까지 읽다가 내가 책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무리 서러워도 4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잡아먹는 현실이 우리가 겪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이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국가에 대한 걸 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국가에 이바지하는 그런 강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 것이, 강사로서의 제가 마음을 다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가 사명감입니다. 왜 나는 강사가 돼야 되느냐? 나는 무슨 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인식했다. 이걸 첫째로 잡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내가 나 자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혼자 잘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일깨울 수 있겠느냐? 이런 대인관계. 세 번째는 나 자신을 먼저 다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 자신의 몸을 다듬고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나로 인해서 이웃과 친척과 모든 사회가 나로 인해서 내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현대인의 바른 삶은 어떠냐? 우리가 어딜 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벅칠 때 어느 길로 갈 거냐? 어느 길로 가느냐? 못난 사람들은 대개 왼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가 평소에 바른 길 다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바른 길은 뭐냐? 바른 길은 다름이 아니라 왼쪽 길을 피하는 길입니다. 왼쪽 길은 뭐냐? 바로 법을 어기고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 두 번째가 부정한 돈에 얽매이는 것. 세 번째가 무능력하고 무책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파멸을 몰아가는, 지금까지 쌓은 모든 공동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바른 삶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 번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관이자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은 자기의 좌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제 오늘 내일 가운데 지내간 건 모두 감사하면서, 오늘은 만족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두고, 소망을 미래에 두는 그 소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